나는 아직 여기 안 풀었다고 고생해서. 어쩌라는 거야? 스텝 1인데? 쌤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저 쌤은 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불쌍하지 좀. 그지? 내가 불쌍하지 않냐? 내가 불쌍한 거 아니야? 왜 쌤이 불쌍해요? 저 불쌍한 쌤이 저 쌤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쌤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 했잖아요. 원래 점수가 그 모양이면 혼나야 되는 거야. 쌤, 저 다 말했어요.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아 진짜. 원래 100점이 정상이라니까. 숙제를 다 하면 100점이 정상이야. 저 숙제 오늘 한 번 안 했는데 100점. 한 번 안 한 건 아니잖아. 네? 거짓말을 2번이나 했잖아. 2번이나 날 새벽 3시까지 눈 뜨고 있게 했잖아.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심지어 첫 번째는 내가 3시 넘어서 카톡까지 보냈잖아. 그래서 3시 몰랐어요. 넘었다고. 그래서 오늘 찐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안 했죠? 근데 책 꺼내, 책. 책 꺼내. 쌤 또 아이스방으로 그만 만드세요. 추워요. 추워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럴 수 있겠지? 고쟁이 피시고요. 지난 시간 숙제까지 질문하셔야 되죠? 그러면 어디냐? 어디부터야? 205쪽부터야? (207부터) (213이네요) (207부터) (213) 먼저 질문하세요. 뭐야? 810번이요. 810. 근데 이거 그 원장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여기 알려주시죠. 저번 거 숙제도 저번 숙제도 해야 돼. 근데 일단 207부터 213만 하고 다 받으면 그 다음에 207부터 없어? 801. (783) 달려있어요. 너는 다 한 대 아니야?
809. 아, 왜 이렇게 천천히 질문해? 왜 1분에 한 개씩 질문해? 신주 생사. 할거 없나? 할 거 없나? 더 없지? 더 없으면 134쪽부터. 134요. 스텝 2 숙제였죠? 134부터 150까지가 숙제였습니다. 스텝 2 질문하세요. 3차 방정식은 끝났나요? 그래서 유형 3번부터 아니었냐? 아, 나 이거 질문이었는데 뭘 질문하는 건지 까먹었어. 518번이었어. 어? 520. 아니, 여기에 답은 맞았거든. 근데 왜 나오는지. 뭐 부정방정식 왜 이렇게 질문해? 주민 김구현 씨 남자치 150쪽까지가 숙제였다. 150쪽까지. (563) 582번. 아, 지금 진짜 오예. 574. 너무 추운데 좀더 가야지. 패딩을 입어라. 진짜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추우면 패딩 입는 거야 원래. 580번. 이거 마시면 안 추워. 10도 몸이 추워. 사이언티스트 다 했어? 어? 꼭 수학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치과로 하지.
다 하셨죠? 아, 783번부터 가겠습니다. 어디가 첫 번째? 자, 783번 행렬 A는 1031이고요. 자연수 n에 대하여 행렬 A의 n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의 n이 15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A의 거듭제곱부터 구하셔야 되는데, 자, A제곱은 A 곱하기 A니까 103일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 얼마? 1, 여기는 0, 0. 여기는 잘못했다. 4, 6. 여기는 1. 나오시면 되죠? 다음에 A의 세제곱은 A의 제곱이 요거니까, 아이고, 일행 1열 얼마? 1행 2열은? 0, 2행 1열은? 2행 2열은? 규칙이 뭐야? 그러면 A의 n번째 거듭제곱은 1이랑 0이랑 1은 고정이고요. 그죠? 요 자리에 뭐가 오시면 돼? 3n이라고 오시면 되죠? 이해돼? 그러면 Sn은 뭐야? A의 n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라며. 그지? 그러면 Sn은 3n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얘가 150보다 커질 때 n값을 찾으라며. 그지? 그러면 부등식 푸시면 n은 3분의 152보다 클 때 자연수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148. 요거 자연수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대충 얼마냐? 50. 네? 아니. 49점 얼마다. 그지? 그러면 자연수에는 50 하시면 되겠죠? (786번) 자, 행렬 A는 1-3, 1-3이고요. A의 6제곱 더하기 7제곱 더하기 8제곱이 A의 K배와 같을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럼 얘도 거듭제곱인데 6제곱, 7제곱, 8제곱 좀 숫자가 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규칙을 찾으셔야겠죠. 그죠? 제곱부터 가겠습니다. 자, A제곱 하시면 1-3, 1-3이랑 두 번 곱하시면 되지. 얼마? 1행 1열 얼마? 마이너스 2행 2열은? 1행 2열은? 6. 6. 얘는? 얘는? 6. 그죠? 그럼 얘는 딱 봤을 때 몇 A? 2A. 마이너스 2A. 그죠? 그러면 세제곱까지만 해보면 대충 견적이 나올 것 같아요.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마이너스 2A. A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A 제곱에다가 A를 곱하는 거잖아. 그지? 왜냐하면 행렬은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니까
세제곱이 a 곱하기 a 곱하기 a라서 앞에 두 개 먼저 하면 a제곱 곱하기 a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마이너스 2a 곱하기 a인 거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뭐가 돼? 4a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보냐? 뭐 어디 보고 이렇게 씩 웃는 거야? 귀신 보냐? 아니야? 그러면 4a예요. 그죠? 너는 또 왜 웃어? 너도 귀신 보니? 뭐 왜? 아 귀신 있다고? 그러면 a의 4제곱은 뭐겠어? 세제곱에다가 a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a다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쭉 갈 건데 구하라는 게 뭐야? 6제곱, 7제곱, 8제곱을 다 더하면이네. 그지? 그러면 a의 6제곱은 뭐겠어? 확실하냐? 64. 마이너스 32a고요. 그죠? 7제곱은? 6제곱이구나. 7제곱 7, 8이구나. 7제곱이 마이너스 64. 64a. 8제곱은? 마이너스 128a. 셋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96a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0, k는 마이너스 96이다. 자, 801번. 2차 정사각형률 A에 대해서 A 곱하기 1, 2는 3일이고요. A 곱하기 2 마이너스 1은 2, 6이다. 그래서 A 1, 7은 P랑 Q라고 했을 때 두상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하나? 노가다? 왜 노가다야? 여기다 3배하고 여기다 2배에서 빼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어디 3배요? 여기다 3배. 그러면 3a 1, 2는 3배의 3, 1이지. 그지? 그니까 이 3을 갖다가 뒤에 있는 1, 2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3이고 6입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안에다 집어 넣으면 9고 3이야. 맞아? 여기다가 2배 하면 2배 안 해도 되네. 그냥 갖다가 빼시면 되네요. 이거 그대로 쓰면 이거잖아. 그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네?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시면 7에서 위를 7, 3. 7, 3. 아니 이걸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위에 아래로 마이너스 7. 7만 3. 7만 3. 그렇게 쳐다보세요. 왜 이렇게 민건이가 됐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뺍니다. 자, A 3, 6에서 A 2 마이너스 1을 빼. 우변은 빼면 얼마야? 7이고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근데 좌변을 정리하시면 A로 묶었을 때 3, 6에서 2 마이너스 1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럼 결과가 뭐야? 1, 7이네?
이게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럼 P가 7이고 Q가 마이너스 3이네. 됐죠? 어우 허리야. 자 810번 두 2차 정사각행렬 AB에 대해서 A-B는 단위행렬 나오시면 되고요. A 곱하기 B는 영행렬 나오시면 된다. 그때 A 8제곱 마이너스 B 8제곱을 간단히 하랍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얘는 인수분해나 곱셈공식의 변형을 쓸 수 없어. 왜 없어? 행렬은 뭐가 안 되니까? 교환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곱셈공식이나 아니면 어떤 식을 전개하거나 변형하거나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A-B는 단위행렬이랑 A 곱하기 B는 영행렬에서 A 8제곱 얼마인지 찾아내고 B 8제곱 얼마인지 찾아내시면 돼. 알겠어? 간다. 여기 봐봐. A-B는 단위행렬이래. 양변에 A를 곱하면 좌변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AB는 A예요. 그죠? 근데 A 곱하기 B는 뭐래? 영행렬이래. 맞아? 그러면 얘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A제곱은 A다 하고 얻어낼 수 있어. 맞아? 그러면 A 8제곱은 뭐랑 똑같아? A랑 똑같아요.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B 8제곱도 찾아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양변에 B를 곱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어디다 곱해야 되냐면 뒤에다가 곱하셔야 돼. 왜? 왜 얘는 앞에다 A를 곱하고 얘는 뒤에다 B를 곱해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행렬이 AB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B를 앞에 곱하면 BA는 영행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알겠어? 그래서 B를 뒤에다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좌변 정리하시면 AB-B제곱은 B죠. 근데 AB가 영행렬이니까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B제곱은 B이다 하고 얻어갈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B의 8제곱은 누구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B. 아니 B. 뭐요? 뭐랑 똑같아? B랑 똑같아? 뭐랑 똑같을까? B의 제곱이 마이너스 B야. 그럼 B의 8제곱은? B. 아니네. 마이너스 B. B. 아니 B 제곱이 마이너스 B야. 그럼 B를 제곱 B야. 이해한 척 하지 말고. 뭐랑 똑같아요? B의 8제곱은? 애들 이렇게 바보밖에 없어. 그래서 B제곱이 마이너스 B잖아. 그지? B 8제곱을 어떻게 구할 거야? B 8제곱 B의 제곱에 4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B를 4제곱한 거니까 B 4제곱이랑 똑같아요. 그죠? B 4제곱은 뭐야? B 제곱을
제곱한 거잖아. 그지? b제곱이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를 제곱하시면 b제곱이지. 근데 b제곱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b랑 똑같아. 그러니까 쭉 이어져서 b 8제곱이 마이너스 b랑 똑같은 거지. 됐어? 그러면 a 8제곱 마이너스 b 8제곱 뭐야 이거? a 8제곱 마이너스 b 8제곱은 뭐야? a 플러스 b랑 똑같다. 이렇게 정답 쓰시면 되겠죠? 자, 814번 두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의 5제곱이랑 A의 제곱이 둘 다 단위행렬이면 A는 단위행렬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지수. 근데 숙제도 안 하고 학원에서 잘 거면 안 다니는 게 낫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똑바로 들을 거지? 기억은 어떻게 알아보죠? 아파. A제곱 B가 봤네? 아, 준기쌤이 그러였어? 그래? 반내 준비쌤이 이상했네. 반내를 드는 건 제일 안 좋아. 준비쌤 라고 강 원장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가위바위보. 진짜야. 반내 드는 건 제일 안 좋아. 준비쌤 그거 뜯어 고쳐야겠네. 나는 몰라. 그러니까 강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정도. 이거 기억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A의 5제곱을 좀 뜯어볼 건데 얘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 그러면 이 식을 딱 봤을 때 문제에서 A의 5제곱은 단위행렬이라 그랬으니까 좌변이 단위행렬이고, 그지? 그 다음에 A 제곱도 단위행렬이라 그랬으니까 우변이 A 세제곱 곱하기 단위행렬이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A의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얘기야. 맞아? 근데 A의 세제곱을 또 뜯어보면 얘는 A제곱 곱하기 A잖아. 그지? 그러면 위에서 A 세제곱이 단위행렬인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A제곱이 단위행렬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A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결과가 A가 단위행렬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그렇게 기억은 증명을 하실 수가 있고 참이고. 니은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보자마자 당연히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행렬은 실수나 정수나 자연수처럼 계산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A-B가 영행렬이 아니더라도 제곱했을 때 영행렬이 나올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둘이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으면 참이었겠지만 요 순서일 때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거짓. 그럼 디귿은 A는 3 곱하기 B의 제곱 이면 A, B는 BA냐라고 물어봤어. 맞아요. 왜? 아니, 너걸 추가해 주신 거야. 왜?
결국에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A는 3B 제곱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 식의 양변의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해 보시면 AB는 3B 세제곱. 맞아? 또 양변의 왼쪽에다가 A를 곱해 보시면 A제곱은 3AB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는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보이나?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뭐 해보면 좋아? B를 왼쪽. 그죠? B도 한번 곱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결국에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게 AB랑 BA를 비교를 하는 건데 AB는 여기 준 식의 양변의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해서 AB를 구해냈어. 그지? 이번에는 뭐 해야 돼? BA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의 왼쪽에다가 B를 곱해봐야 되지. 그러면 BA는 3B 세제곱이네. 그러면 나머지 굳이 더 하지 않아도 뭐야? AB는 3B 세제곱, BA는 3B 세제곱이니까 AB랑 BA는 당연히 같죠.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됐죠? 반례는 들지 마세요. 최후의 수단이니까. 아시겠어? CF가 반례야? 왜 약자야? 야, 다 했냐? 야, 809번 안 했냐? 아. (809번) 두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는 영행렬이고 AB는 단위행렬의 2배일 때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이 ABCD이다. 그래서 내 상수 ABCD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곱셈 공식의 변형 절대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디를 먼저 건드리셔야 되냐면 얘를 봤을 때 A 더하기 B는 영행렬이잖아. 그지? A는 마이너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뭐야? 이 항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오른쪽에 A 곱하기 B가 단위행렬의 2배라 그랬으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제곱은 2배의 단위행렬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A 4제곱은 뭐야? 4, 2. 요거 제곱하면 되니까 4배의 단위행렬이지. 단위행렬은 몇 번을 곱해도 단위행렬이 나오니까. 그럼 A 4제곱이 4, 2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B 4제곱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B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B제곱은 2, 2. B 4제곱은 4, 2.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뭐야? 8이네. 그죠? 그러면 모든 성분 다 더하면 16 하시면 되겠죠? 아휴.
뭐요? 뭐? 다 되셨죠? 행렬? 연립방정식 나가면 되지? 야, 내 질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야? 인원이 많아서? 몰래 빙고 게임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죠? 민건이가 있나 여기? 저는 질문 안 했어요. 숙제를 안 했어요. 숙제를 안 했으니까. 휴대폰 없어요. 너 이거 질문했잖아. (513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 y는 베타일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몇 차랑 몇 차야? 2차랑 2차입니다. 그죠?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인수분해 되는 게 있나?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인수분해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대칭형인가 보셔야 되죠.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로만 식을 표현을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연립. 가감법 하셔야 돼요. 그죠? 가감법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가감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2차와 2차의 가감법을 할 때는 가감하게? 가감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2차항이 사라지던지 아니면 상수항이 사라지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2차항이 사라지게 하는 게 가능해? 안 돼요. 한쪽에는 x제곱 있고 한쪽에는 y제곱 있으니까 절대 2차항을 없앨 수가 없어. 그치? 그럼 뭐 없애야 돼? 상수항을 없애셔야 된다. 상수항 없애려면 여기다가 2배 하시고 여기다가 5배 하시면 되지. 밑에 거에 2배 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y는 10. 그죠? 상수항을 아니다. 어차피 없어지니까 밑에 거에 5배 하시면 5xy 마이너스 5y제곱은 10. 됐어? 해서 빼시면 되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7xy 플러스 5y제곱은 0 하는 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2x 마이너스 5y x 마이너스 y는 0이다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됐어?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뭐야? 1차식 2개 얻었으니까 대입해서 잘 하시면 되겠네. 더 이상 안 해드려도 되죠? 가감법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지. (520) 아, 이거 또 세 줄 넘어가니까 질문하는 거 봐. 이거 어떡하냐? A는 XYZ에서 1%, 2%, 3%.
17g. 자, 520번.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A를 추출하기 위해 세 종류의 식물 XYZ를 각각 XYZg으로 1kg을 준비를 했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자, 가. A는 세 종류의 식물 XYZ에서 각각 1, 2, 3%만큼 추출할 수 있고요. 세 종류의 식물에서 성분 A를 모두 추출하면 17g을 얻을 수 있고 XY의 무게의 합은 Z의 무게의 4배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시면 되겠지? 자, 총 1kg을 준비를 했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문제에서는 XYZ g이라 그랬고 총 1kg을 준비했다 그랬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하시면 얼마가 나와야 돼? 1000 나오시면 돼요. g이니까. 맞아? 다음에 A라는 성분은 X에서 1%, Y에서 2%, Z에서 3%만큼만 추출을 할 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 X에서는 얼마 뽑아내는 거야? 100분의 1X만큼 뽑아내는 거지. Y에서는 100분의 2Y만큼 뽑아내는 거죠. 아니지. 소문자로 하셔야 되죠. Z에서는 100분의 3만큼 해서 얼마 나온대? 17g 나온대요. 그죠? 그 다음에 다 식물 XY의 무게의 합은 Z의 무게의 4배다. X 더하기 Y를 하시면 4Z가 나와야 된답니다. 요걸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 X 더하기 Y가 4Z니까 첫 번째에다 대입하시면 5Z는 1000이죠? 그러면 Z가 200. 맞아?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야? 800이고요. 아유. 다음에 두 번째 식의 Z에다가 200 넣으시면 100분의 1X 더하기 100분의 2Y는 얼마? 11 나오시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100 하시면 X 더하기 2Y는 1100. 얘랑 연립하시면 되겠네. Y는 300. X는 500. 됐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9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921번) 갑은 A에서 B까지, 을은 B에서 A까지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간다.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다. 또 갑과 을이 만나고 난 후 갑은 1시간 후에 B 지점에, 을은 4시간 후에 A 지점에 도착하였다. 갑의 속력을 S, A에서 B까지의 거리 X라 하고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S라 할 때 X 더하기 S의 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문제에서 값의 속력을 x라고 한대. 그러면 을의 속력을 y라고 해보겠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나? 더 안 필요해? 그럼 C가 어떻게 세워? 그러면 C가 어떻게 세요? 값의 속력을 x, 을의 속력을 y라고 한다. 하면 문제에 흩뿌려진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값이랑 을이랑 반대 방향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쭉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다 중간에 만나는 건데 둘이 만났을 때 값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다. 값과 을이 만나고 난 후 값은 1시간 후에 B 지점에, 을은 4시간 후에 A 지점에 도착을 한다.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허리야.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면 좋은데 어쨌든 A에서 B까지가 필요해요. 그죠? 맞아? 그럼 문제를 쭉 읽었을 때 값이 빨라, 을이 빨라? 값이 더 빨라요. 그죠? 값이 A에서 출발하고 을이 B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값이 여기서 출발하고 을이 여기서 출발해. 그러면 만났을 때는 값이 더 빠르니까 을 쪽에서 만났겠지. 그지? 맞아? 값의 속력이 훨씬 더 빠르니까 여기서 만났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딱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거리는 뭐라 표현할 수 있어? T가 뭐예요? 어?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이 거리는 뭐라 할 수 있어? XT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거리는 뭐라 할 수 있어? YT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는? 그러면 값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거리를 얼마라 할 수 있어? 값의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얼마야? 얼마야? 만나고 몇 시간 있다가 도착했대? 1시간 있다 했으니까 여기 얼마야? X. 값의 속력이 X니까 1시간 걸었으면 X만큼 간 거죠. 그죠? 을의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얼마야? 4Y죠.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XT는 4Y. 맞아? 여기서 YT는 X네? 맞아?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T는 X분의 4Y고요. 두 번째 식에서 T는 Y분의 X야. 맞아? 똑같은 T니까 둘이 같으면 되겠지? X분의 4Y는 Y분의 X다. X자로 곱해서 같다라고 하시면 X제곱은 4Y제곱. 하나 나오시면 되겠죠?
됐어? 관계식 하나 뽑아냈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 오면서 아직 안 써먹은 거 뭐야? 문제에서 알려준 것 중에 아직 안 써먹은 거 뭐야? 그죠?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m만큼 더 걸었다를 안 써먹었어요. 그죠? 갑이 걸어온 거리가 얼마야? 4y라고 하면 되겠지? 그죠? 문자 하나라도 들 쓰는 게 좋으니까. 갑이 걸은 거리가 4y, 을이 걸은 거리가 x인데 갑이 8만큼 더 걸었잖아. 그지? 여기다가 등호 붙여주려면 8을 어디다가 어떻게 붙여야 돼? x에다가 플러스 8만큼 해주시면 맞아요. 그죠? 그러면 뭐야?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써먹으시면 되는 거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y인데 x랑 y가 뭐야? 속력이잖아. 속력. 그죠?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만 사용하시면 되겠지. 그지? x는 2y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4y는 2y 플러스 8 y는 4 x는 8 됐어? 그래서 뭐 해야 돼? x는 8이라고 구했고 거리를 s라고 한대요. 그죠? 거리는 얼마요? 이거 얼마? 이거 16 이거 8 그래서 16 더하기 8 더하기 8 하시면 정답이죠. 자, 52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두 근이 모두 정수면 뭐가 성립해? 그죠? 두 근의 합도 정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정수면 돼요. 그죠? 여기서 두 근의 합 얼마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 두 근의 곱은? 2m 플러스 3.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얘를 m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알겠어?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5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얘를 싹 다 좌변으로 넘기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그럼 이게 뭐야? 알파랑 베타가 뭐였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그지?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래. 맞아? 이거 뭐야? 부정방정식이죠? 맞아? 맞아?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한 줄밖에 없어. 그러면 해가 너무 많으니까 못 정한다고. 그래서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했잖아. 그지?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 나오면 어떻게 푸셔야 돼? 응?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 나오시면 어떻게 푸셔야 돼요?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 어떻게 푸셔야 돼? 제곱 같은 소리 하네.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형태로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어차피 강제로 인수분해 할 거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 여기서 알파 보이잖아. 알파로 묶어내시면 베타 플러스 2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도 베타 플러스 2가 필요해. 그지? 근데 베타 앞에 개수가 2가 있으니까 베타의 개수로 묶었을 때도 베타 플러스 2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제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지? 뒤에다 뭘 해주셔야 원래 식이랑 똑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아니야?
요렇게죠? 그래서 앞에 두 개 항 인수분해 하시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9 넘기시면 9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지. 그지? 왜 이렇게 바꿨어? 알파 베타가 정수라며. 그지? 그럼 알파 더하기 2는 무슨 수? 정수. 베타 더하기 2는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9 나오는 거 셀만해? 아니, 셀만하냐고. 셀만하죠. 그죠? 6개 나오시면 맞아요? 알겠어? 셀만하지? 그렇게 풀려고 정수 곱하기 정수는 9. 즉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형태를 만드는 거다. 알겠어? 그러면 각각 이제 언제 어떤 정수 곱하기 어떤 정수가 9가 나올 때인지를 쭈르륵 써가지고 알파 베타를 찾으시면 되겠지. 아시겠냐? 더 해줘? 원해? 필요 없어? 이제 그동안은 뭐하고? 급해? 아, 갔다 오세요. 핸드폰도 급한가 봐, 같이. 아. 그 별로 안 급한가 본데, 안 뛰어가는데? 그래, 에어컨 누가 껐어? 누구야? 과부하가 그렇게 쉽게 안 와. 내가 고쳐줄게. 내 전공이니까. 알겠지? 자, 524번 정수 K에 대하여 3차 방정식 2x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49는 0이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나머지 두 근을 베타랑 감마라고 할 때 4 곱하기 베타제곱 더하기 감마제곱 마이너스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알파가 1보다 큰 자연수라며. 그러면서 근이라며. 그지? 그러면 대입할 수 있죠? 맞아? 그럼 봐봐. 알파가 1보다 큰 자연수지. 그지? 그럼 2알파 세제곱은 무슨 수야? 자연수.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K는 정수라 그랬고 알파는 1보다 큰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K알파 제곱은 무슨 수야? 정수.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도 어차피 정수에 포함되는 애니까 정수 0.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알파 제곱으로 묶어내시면 2알파 마이너스 K 49 넘기면 마이너스 49야. 맞아?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를 했더니 마이너스 49가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 그죠? 그러면 경우가 몇 가지? 네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뭐 있어? 1, 마이너스 49. 그죠? 다음에 또 7, 마이너스 7. 또 마이너스 49랑 마이너스 1 있을 수 있고. 그지? 또 마이너스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여기가 알파 제곱이라서. 그죠? 그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3개인가? 끝이야? 네. 그럼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면 알파가 얼마? 1 나오니까 탈락이죠? 1보다 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지? 이때는 알파가 얼마? 루트 7. 그럼 또 자연수 아니니까 탈락이죠? 이때는 알파가 얼마? 7. 이때는 알파가 7 하니까
괜찮고. 알파가 7이라면 K가 얼마야? 예? 알파가 7이면 K가 15가 나오시면 되죠? 이해돼? 네. 그러면 다 찾은 거 아니야? 알파는 7이라고 찾았고 K가 15잖아. 그지? 저희 K에다가 15 넣으시고. 한근이 7인 거 알고 있으니까 7로 조립제법 하시면 되죠? 요렇게. 그러면 결과가 x-7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0이다. 베타랑 감마가 어디서 나오면 돼? 여기서 나오면 되죠? 다 했다. 자, 526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마이너스 2bx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16a는 0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질 때 절대값 a가 32하, 절대값 b가 32하를 만족시키는 정수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3차식 나오면 뭐부터 하셔야 돼?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넣었을 때 0 되는 숫자 있나 없나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문자가 있어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되나요? 몇으로 돼? 2로 되죠? 2 넣으시면 0이 나와요. 그러면 2로 조립제법을 하셔야 돼. a 마이너스 2b 4a 4b 마이너스 16a니까 2로 하시면 요렇게 됐어? 그러면 이 조립제법의 결과가 x-2에다가 ax제곱 플러스 2a-2b의 x 플러스 8a는 0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져야 돼. 근데 여기서 2라는 정수근이 하나 나왔지, 그지? 그럼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은 2를 빼고 정수근 2개를 가지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해봐야 되는 게 뭘까? 이 판별식. 판별식? 왜? 여기서 2를 제외한 또 다른 정수근 2개가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 인수분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까 했잖아.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까지 가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뭐 해야 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래요. 그럼 뭐 하셔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2A 마이너스 2B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맞아? 됐어 여기까지? 두 분의 곱은? 8 나오시면 되네요. 이해돼? 두 분이 어차피 전부 다 정수니까 모두 정수일 거니까 둘이 곱해서 8 나오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8 나오는 거 셀만해? 셀만하죠. 그죠? 그러면 또 세시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찾는 거면은 여기서 문제를 끝낼 수 있는데 알파랑 베타를 찾는 게 아니라 3차 방정식의 개수로 들어있는 A랑 B의 순서쌍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베타로 식을 끝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어려. 그래서 더 뭐 해야 돼? 얘는 확실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A랑 B를 구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A, B의 관계식을 하나를 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어디서 끌어내시면 좋을까? 여기서 어떻게 끌어내? 당연하지. 얘도 정수겠지. 그지? 왜냐하면 정수인 근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정수일 거란 말이야. 근데요? 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잘 봐.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해서 8이 나왔잖아. 그지? 이거 몇 개 있냐면 1 곱하기 8 있을 수 있고요. 그죠? 8 곱하기 1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 4 4,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있을 수 있어.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2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정수가 두 개 나와야 돼. 그지? 그니까 보기 중에서 2가 들어간 애들은 제껴도 상관이 없어. 맞아? 그 다음에 어쨌든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기 때문에 둘이서 자리 바꾸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이해돼? 어차피 둘 다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둘이서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8이라고 했을 때, 즉 어떤 정수 곱하기 어떤 정수가 8이다를 만족시키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게 1이랑 8일 때 한번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8일 때 한번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일 때 한번 하시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의 후보를 3개로 줄여놨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A, B를 어떻게 구할 거야? 안 써먹은 게 뭐야? 이거를 안 써먹었어, 그지? 얘도 써먹을 수 있잖아. 둘 다 정수니까. 이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시면 A분의 2B-2라고 나와요. 이해돼? 근데 이게 얼마가 될 수 있어? 알파가 1이고 베타가 8일 때는 9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일 때는 마이너스 9가 될 수 있고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어. 이해돼? 즉 A분의 2B가 9일 때는 마이너스 2 넘겨서 11 얘는 마이너스 7 얘는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키는 걸 요걸로 찾으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지? 손가락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알겠지? 자, 56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x에 대한 부등식 절대값 ax 플러스 4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랍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뭐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며 그지? 요거 어떻게 써먹으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여기서 판별식 구해보시면 b제곱은 없고요 그죠? 마이너스 4ab가 0보다 크시면 됩니다 그죠? 그니까 ab가 0보다 작다 하나 건져내시면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풀어? 노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정석이지만 얘는 무슨 형태야? 좌변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그지? 절대값이 뭐보다 크다의 형태죠. 그러면 절대값을 푼 게 플러스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절대값을 푼 게 마이너스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푸시면 되겠죠.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을 잘 해야 돼. 잘 봐. AX가 B-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X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죠? 그럼 봐봐. 이제 양변을 A로 나누기만 하면 정답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지? A가 양수면 부등호의 방향을 안 바꾸셔도 되는데 A가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해봐야 되냐면 둘 다 해봐야 돼. 첫 번째로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을 안 바꾸셔도 상관없죠. 요거 하나랑 요거 2개 나오면 돼. 그지? 그니까 얘가 얼마겠어?
6인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지. 그지? 이해돼? 두 번째는 뭐야 이거?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이번에는 A를 양변에 나누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셔야겠죠? 요거 하나랑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얘는 6 하시면 되는 거겠네. 그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면 돼?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 그죠?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면 양변에 A를 곱하면 B-4는 6A. 두 번째 것도 양변에 A 곱하시면 B-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 요거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해결하면 뭐야?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8 나오는데 정답이야? 아니죠? 왜냐면 A가 양수일 때만 구한 거니까 탈락시키시면 되고, 얘는 양변에 A 곱하시면 B-4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가 6A. 그죠? 얘는 해결하시면 A가 마이너스 2, B는 8? 예. 얘는 정답이야? 정답이죠. A가 음수일 때 구했는데 A가 음수가 제대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 아야. 569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두 양수이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연립부등식 저렇게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돼?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앞에 두 개 하시면 4x 플러스 A가 3x 플러스 5보다 크다. 다음에 뒤에 두 개 하시면 3x 플러스 5가 5x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요거 두 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푸시던 연립부등식이 생겼으니까. 빡빡이 듣고 있어? 첫 번째 거 푸시면 뭐 나와요?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5보다 크다 나오시면 되고, 두 번째 거 푸시면 x가 2분의 a 플러스 5보다 작다 나오시면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일단은 해가 있어야 되니까 수직선을 그렸을 때 얘가 작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되고, 얘가 크다니까 여기 있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 안에 양수만 있으면 돼. 맞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A가 5보다 커야 돼요. 아니요, 5보다 작아야 돼요. 아이고. A가 5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 안에 양수만 들어있어야 되니까 0이 여기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돼. 맞아? 뭐 해야 돼 이제? 이 다음에 뭐 해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 뭐야? 직선. 그거 이미 했잖아. 여기서 뭐 해야 돼?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왜 핸드폰 두 동강 나고 싶어? 진짜? 돌았냐?
이 다음에 뭐 해야 돼? A가 5보다 크다. 등호 붙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붙일 거예요, 말 거예요? 붙여도 돼? 네. 그니까 A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지? 끝이야? 아니야.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애초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즉 해가 있어야 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니까 더 해봐야 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5랑 2분의 A 플러스 5랑 비교했을 때 요것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가는 등호 붙일 거야, 안 붙일 거야? 안 붙여요. 둘 다 색칠 안 돼 있으니까 같은 데서 만나면 겹치는 데가 없는 취급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것도 해결해야 되죠?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0 A 플러스 5. 그러면 A가 3분의 5보다 크다네. 그지? 그러면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둘이 겹치는 부분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분의 5A. 뭐야? A가 3분의 5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켜주면 정답이다. 됐어?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모르겠어. 570? 자, 570번.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4분의 1보다 크다일 때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A가 양수죠. 그죠?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해의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A는 양수라는 게 확정. 그지? 그 다음에 요 2차 부등식의 해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분의 1이 등장을 했으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애는 a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고 x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 전개하시면 a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4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1 하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얘랑 같다라는 얘기니까 b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4분의 1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는 마이너스 8분의 1 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 이제 바꿔놓은 문자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 ax 제곱 플러스 4분의 1 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맞아? 양변에 a분의 8을 곱하시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a분의 8. 걔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예? 마이너스 a분의 8 곱하시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로 바뀌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식이 0보다 작다의 형태니까 사이가 뭐라고? 요렇게 나오시면 정답이죠? 그래서 끝이 아니야?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래? 다 더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스스로 하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주간지 해라. 그죠? 주간지 몇 시까지 할 거야? 새벽 또 3시까지 할 거야? 또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돼? 나 진짜 또 기다릴 수 있어. 나 괜찮아. 괜찮으니까 편하게 시간 말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진짜 3시까지 할 거야? 너무 할 게 많아? 나도 만만치 않아. 주간지 찾는 거부터요. 야, 그리고 이번 주 주말부터 저번 중간고사 대비처럼 주말에 보충 시작합니다. 네, 이제 너네 5주 남았고 빠른 데가 4주 남아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 줄게. 밖에 있어. 야,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이니까 스케줄 잘 비워놔. 알겠지? 뭘 왜요야? 언제부터 해? 시험 몇 주 남았다고? 4주 남았으니까 이번 주부터 해야지. 그럼 언제부터 해야 돼? 나 일요일 8시. 또 아니 아직 사전 남았어. 아니 중간에 와도 보내준다니까? 아니 보내주잖아. 아니 학원 있다고요. 보내주잖아요. 오! 아니 나 학원이 없으면 안 보내잖아요. 2시간은 너무 양심이 없잖아.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요? 뭐 원래 6시간. 개인마다 다르지만 합쳐서 한 5시간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본다. 아니 저는 4시간. 토요일 합쳐서요? 왜 1시간 그러니까 근데 너는 괘씸한 게 괘씸한 게 뭐냐면 10시에 끝나니까 8시에 오면 2시간밖에 안 시키겠지? 해가지고 8시에 누르는 게 너무 그래서 나중에 4시간 채웠잖아요. 너네 공부인데 너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왜 맨날 나만 힘드냐고. 왜 나만 점점 수학 실력이 오르냐고. 아니 저한테 이렇게 나서서 맨날 무슨 새벽 3시까지 보낸다는 굴 하나 치고 있고. 아니 저 오늘 나 진짜 오늘도 기다릴 거야. 새벽 3시까지. 아 진짜로? 어. 3시 저 진짜 그냥 3시까지 스카 있을게요. 난 집에 있을게. 3시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나 요즘 나이 먹어서 7시면 눈이 번쩍번쩍 떠져. 진짜 개빡치거든? 몇 시에 자든 7시에 눈이 떠진단 말이야.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지. 너 때문에 3시까지 기다리면 4시간밖에 못 자잖아. 7시 늦으니까 좋은 거죠.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왜요? 학생이 아니라서. 7시 일어나면 참 부지런하고. 다 꺼져. 아, 주간지 줄게. 아